이번 시간에는 챕터 3 타임라인의 기능의 부수적인 기능을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왔던 클립의 길이 조절이에요. 이런 부분은 사진을 가지고 저희가 작업을 하면 편하겠죠. 일반적으로 친구분들이나 뭔가를 내가 영상 배우기 시작했어 라고 하면 친구분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 돌사진, 예, 그런 것들. 그럴 때 영상을 저희가 사진을 갖고 와서 일반적인 사진을 또는 영상을 한 번에 길이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 우측 버튼 체인지 듀레이션 컨트롤 D를 누르시면 타임 코드가 다음과 같이 시간으로 변했는데요. 여기서 유의점, 우리 타임 코드는 시간, 분, 초, 프레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진을 전부 다 7초로 만들어줘. 7 그리고 0 0 이게 바로 7초가 돼서 리턴 키를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영상과 같이 내가 선택한 클립들이 전부 7초대로 변경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클립을 선택을 해보시면 시간이 변경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시간대를 만들고요. 여기에서 손쉽게 우리는 화면 전환 효과 트랜지션이라는 것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 꼭 우측에 보시는 세모와 세모 사이를 눌러주시면 자, 트랜지션 모임이 있습니다. 이 트랜지션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디졸브를 이용해 내가 이 장면과 이 장면 사이에 넣을 거예요 라고 해서 컷과 컷 사이에 드래그를 하시거나 내가 원하는 클립을 선택하신 이후에 지금 현재 트랜지션을 더블 클릭을 통해 시작과 끝 지점 둘 다 동시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나는 플레이를 해보면 고양이가 고양이로 이렇게 화면 전환 효과로 이루어질 수 있고요. 여기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트랜지션은 이렇게 회색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영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더블 클릭해 보시면 지금처럼 A와 B컷으로 A 그리고 B컷에서 A컷에 해당하는 오퍼시티가 조절이 되면서 위에 앞에 있던 클립이 점점점 흐려지면서 나타나요. 이렇게 트랜지션의 길이도 여기서 조절을 할 수가 있고 나올 때는 똑같아요. 엔터로 해서 나오시면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꼭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회색 트랜지션에서 마우스 커서의 모양을 잘 보시면 지금 현재 앞에 부분이 나왔는데 여기서 길이 조절이 가능하고 더 위로 올라가서 필름 모양이 나왔다면 전환 위치를 인아웃 점의 위치를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사진은 영상에 비례해서 전체적인 길이를 저희가 무제한에 가깝게 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영상 같은 경우는 좀 약간 특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특이점이냐면 제가 일부러 만들어 볼 텐데 지금처럼 이렇게 더 이상의 길이가 없을 경우 이 여기에다가 난 트랜지션을 넣고 싶어 드래그해서 놓으시면 다음과 같은 경고창이 떠요. 자, 경고창이 떴죠? 이 경고창의 의미는 효과가 들어가기 위한 길이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만큼 나는 어떻게 한다? 예, 리플, 트림으로 해서 땡겨서 강제적으로 만들까요? 라고 묻는데 여기서 실제로 누르시면 이 경고창이 떴을 때 실제 길이가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플레이를 해보시면 화면 전환 효과가 이루어지는 것은 확인할 수 있지만 회색을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보시는 것과 같이 효과가 최대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효과를 늘릴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그래서 트랜지션일 때 꼭 여유 공간을 확인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내가 만약에 여유 공간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클립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델리트를 누르고 전체 클립을 선택해서 난 여기다가 동시에 기본 효과인 크로스 디졸브를 넣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커맨드 T를 눌러주셔도 바로 들어갑니다. 근데 특이사항으로는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내의 길이가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유 공간이 있으면 시간의 변화는 없습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교재 3의 페이지 2번에 해당하는 스피드 조절입니다. 프로젝트 내에서 클립을 선택해서 나는 지금 현재 이 영상의 속도를 더 빠르게 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잠깐만 보시면
이런 움직임을 갖고 있는 이런 영상을 빠르게 움직이고 싶다면 바로 여기 위에 있는 속도계를 이용해 선택 후 슬로우, 당연히 속도가 느려지겠죠. 지금처럼 길이가 2배로 늘어나면서 영상도 느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하실 때 보시면 슬로우라고 해서 주황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초기화 할 때는 노멀, 다시 한번 이번에는 패스트로 빠르게 해서 2배. 자, 이제는 주황색에서 파란색이 됐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속도가 빨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노멀은 색깔은 초록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내가 일시정지를 하고 싶어. 홀, 즉 속도 게이지가 0%가 되면서 클립 하나로 이루어진 일시정지 화면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일시정지를 더 길게 하고 싶다면 마우스를 뒤로 가시면 마우스 커서가 속도계 모양으로 변한 걸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길이를 줄이고 늘림으로써 내가 원하는 대로 일시정지 화면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멀일 때 지금 뭐 클립 선택해서 내가 노멀로 할 거야, 노멀 누르시면 이렇게 초록색 게이지가 떴는데, 이 상태에서도 이렇게 속도 게이지를 좌우로 함으로써 빠르고 느리게 원하는 대로 변환시킬 수가 있겠죠. 다음 기능으로는 블레이드입니다. 블레이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잘라내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보시면 속도에 자른 걸 변화를 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회색 공간, 우리 아까 전에 화면과 화면 전환 효과처럼 얘도 스피드 트랜지션으로 속도가 변환되는 구간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자연스럽게 변하기 때문에 한번 직접적으로 해보시는 게 좋고요. 또 다시 들어와서 커스텀을 눌러주시면 나는 여기 이 클립에 해당해서 전체를 어떻게 수정할 거야가 나와요. 여기서 유턴 모양을 누르시면 리셋이 되고, 리셋된 데에서 레이트는 내가 원하는 퍼센트지, 나는 속도를 전부 다 200%로 할 거야, 나는 전부 다 100%로 할 거야, 나는 속도를 50%로 할 거야가 되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리플이 좀 중요합니다. 리플을 이용하시면 리플이 꺼졌네? 그러면 포지션 기능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100%로 한다면 갭이 활성화가 되면서 더 이상의 장면의 길이 변화가 없습니다. 30%로 하면 더 늘어나면서 차지겠죠. 즉 다른 클립에 영향을 안 가고 그만큼 가능한 범위 내로 가득 차집니다. 자, 아래에 보시면 특이사항으로 듀레이션입니다. 내가 클립을 조절하는데 나는 시간으로 규정을 짓고 싶어. 내가 선택한 클립을 커스텀 이용해서 나는 듀레이션 시간을 기준으로 이 영상을 10초짜리로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면, 전체 원본 길이는 선택된 클립의 길이는 18초 14프레임이지만 난 이걸 10초로 만들 거야. 리턴 키를 눌러주시면 컴퓨터가 스스로 10초대로 속도를 알아서 조절해서 만들어 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커스텀 창은 위로 올라가서 누르기 귀찮으니까 여기 숫자 옆에 보이는 V자, 그래서 미니 팝업을 활용해 커스텀 미니 팝업 안에 있는 지금처럼 커스텀 스피드를 조절을 해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초기화는 유턴 모양을 이용해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또 스피드 쪽으로 와주셔서 선택 후 난 이 클립들을 어떻게 하고 싶어? 반전, 리버스 하고 싶어, 반대로 돌아가고 싶어요 라고 해서 실제로 화면이 거꾸로 돌아가게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도 유의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다? 커스텀 안에도 내가 리버스, 포트, 내가 언제든지 앞뒤로 바꿀 수가 있다 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내가 만약에 속도를 200%나 또는 50%로 변화를 주고 나서 나 이거 초기화 하고 싶어요. 오셔서 노멀 눌러야지. 아니에요. 노멀은 리버스를 노멀 시키는 거지 완전한 초기화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완전한 초기화를 하고 싶다면 리셋 스피드를 눌러서 정속의 정 방향의 클립으로 만들어 주시면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스피드를 조절하다가 특이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특이사항이냐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나는
비디오만 우리 고양이님을 데리고 올 건데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원본을 클릭하시면 뷰어 창 상단에 보시면 내가 1초에 몇 장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가 나와요. 화면 크기와 같이. 하지만 프로젝트랑 비교해 봤더니 숫자가 달라요. 이러면 1초에 필요한 장면 수가 다르다는 의미예요. 근데 파이널 컷 X에서는 프로젝트를 우선순위로 영상의 길이를 맞춰주는데 이게 의외로 좀 약간 불편할 때도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고속 촬영을 하는 이유는 슬로우로 정속 배송을 하면 슬로우로 보여주기 위해서고, 그것처럼 클립을 선택하신 이후에 내려오셔서 오토매틱 스피드를 눌러주시면 그에 맞추어서 정속 스피드로 슬로우로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 고속 촬영을 하시고 나서 물방울이 떨어지거나, 왜 저희가 우유나 물방울 떨어뜨려서 왕관 만들잖아요. 그 왕관을 디테일하게 보여주고 싶으면 이렇게 오토 스피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오토매틱 스피드를 이용해서 디테일하게 보여주는 슬로우 장면을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클립을 다시 한번 선택해서 오셔서 지금 보시면 리플레이 기능입니다. 리플레이 기능은 나는 영상의 일부분을 선택해서 리플레이를 눌러주시면 이 부분만 정속으로 배송되다가 다시 한번 슬로우로, 내가 원했던 슬로우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정속 배송으로 흐르게 되는데, 이 부분이 재밌어요. 이 클립 전체가 하나의 클립에서 만들어져요. 타 프로그램 같은 경우 만들려면 나는 이 부분을 이 부분만 나는 잘라서 나는 여기다 붙여 넣을 거야. 그 다음 나서 여기를 리플레이 하듯이 몇 퍼센트? 50%로 슬로우로 보여줄 거예요 라고 해야지 이게 만들어지는데, 지금처럼 인아웃만 잡으시면 손쉽게 저희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한번 해보시면 이거 진짜 편하고 다시 한번 보여줄 때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예능이나 또는 유튜브를 하실 때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겠죠. 또한 인아웃점을 잡으시고, 난 이 부분만 지금 특징적으로 자장면을 비비는 장면을 보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젓가락이 빠지는 것까지였는데, 이 부분을 나는 어떻게 하고 싶다, 리와인드 감아서 다시 보여주고 싶어요 라고 하면 플레이를 해보면 자장면을 대신 비벼주는 장면에서 빠졌다가 다시 한번 젓가락을 들고 들어가서 리와인드 시키고 다시 재플레이가 되는, 이렇게 해서 내가 효과적으로 속도를 이용해서 효과 편집도 가능하니 이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다음 기능은 스피드 램프입니다. 스피드 램프는 아웃점을 잡아 나는 점점 속도 스피드가 어떻게 되고 싶다, 지금처럼 점점점 속도가 떨어지고 싶습니다. 계단으로 속도가 점점점 0으로 되고요. 그 다음 나서 프롬 100%를 해주시면 점점점 속도가 0에서부터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기능은 점프컷 마커를 이용할 건데, 점프컷 앤 마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마커 기능을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 다음에 저희가 바로 이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할 거고요. 여기서 화면을 합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프레임 블렌딩 같은 경우에는 장면과 장면을 서로 반반씩 섞어서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옵티컬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기름종이처럼 점점점 흐리게 해서 겹치게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평상시에는 저희가 노멀로 해주시면 컴퓨터가 스스로 컨디션에 맞춰서 해주고요. 이렇게 속도를 스피드를 빠르게 하거나 느리게 하면 속도가 솔직히 약간 하이음을 치면서 목소리가 변형이 됩니다. 이럴 때 그게 싫으시면 여기 안에서 피치를 눌러주시면 소리가 변형이 어느 정도 변형된 걸 잡아주면서 목소리를 빠르게 하는 목소리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효과적인 스피드를 이용한 편집을 하실 때 유의를 해주시면 좋고, 변화에 따른 트랜지션, 그리고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지금처럼 위에 올라가서 속도 스피드 조절하는 거 귀찮으시면 클립 선택하신 후에 커맨드 R을 이용해 지금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속도 스피드 조절할 수 있고, Shift B 이걸로 해서 다시 한번 또 변환하고
이렇게 스피드 게이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커맨드 R을 이용해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으니 속도 스피드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챕터 3의 세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마커의 기능에 대해 설명입니다. 기존의 스피드에서 말했던 점프 컷 앤 마커를 사용하기 위해 마커의 기능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마커를 이야기하는데요. 마커를 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단축키 M. 그러면 내가 클립에 어느 특정 부위에 마커를 선택을 해서 위치를 표시가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커는 스나핑을 이용했을 때도 달라붙는 구간이기도 해요. 스나핑일 때. 그리고 이런 마커는 비디오 브라우저 내에서도 마커 M을 눌러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젝트랑 브라우저에 해당해서 마커가 서로 다른 지점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안에서의 마커지 브라우저에 전용이 되지 않아요. 브라우저에 등록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브라우저에서 마커를 찍는다면 프로젝트에도 영향이 갑니다. 실제로 보시면 앞에 있는 클립에서 원하는 대로 마커를 찍어도 브라우저에 등록이 되지 않지만 브라우저에서 등록 후 가지고 내려와 보시면 이렇게 마커가 표현된 걸 할 수 있어요. 이런 마커는 저희가 편집을 할 때 유용하게 쓰여요. 난 이 장면부터 자막이 들어갈 거예요. 여기서부터 무엇은 효과를 집어 넣을 거예요 라고 사용도 되고요. 예능이나 아니면 어디 드라마나 영상 찍을 때 슬레이트 치겠습니다. 또는 영화에서 보듯이 슬레이트를 치는 딱 소리가 나는 부분을 저희가 마커로 찍어서 사운드와 비디오 클립을 같이 결합시킬 때도 쓰이기도 합니다. 마커는 위치 표현용으로도 쓰이고요. 실제로 마커를 찍으신 이후에 한 번 더 눌러서 M 두 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어떤 마커예요 라고 해서 여기서 쓸 수가 있어요. 여기 부분 볼륨 올려주세요 라고 해서 목적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목적은 좌측에 보이는 인덱스를 이용해 확인할 수가 있는 창이 뜨고요. 여기에서 클립 쪽으로 오시면 프로젝트의 순서대로 클립의 순서대로 확인을 할 수 있으며 플레이 헤드 위치 또한 여기에서 표현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전에 넣었던 노트 또한 내가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팁, 인덱스에서 서치 부분에서 만약에 노트에 충분한 정보가 적혀 있다면 손가락 하자마자 바로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트를 꾸준히 넣어주세요. 꾸준히 임포트를 하시면서 노트를 넣는 연습을 꾸준히 해주시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편집을 하기가 쉬워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처럼 내가 언제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손쉽게 프로젝트 내에서 찾아서 적용할 수 있으니까 편해집니다. 그래서 노트를 꼭 넣어주시면 좋겠고 여기에서는 오디오, 타이틀 등 각각 내가 원하는 분류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자막을 넣어놓고 자막을 한눈에 찾아볼 수 있게 타이틀로 가시면 타이틀에 해당해서 내가 어디에 무슨 자막이 있구나 순차적으로 보이니까 제가 수정을 할 때도 편하겠죠. 태그 쪽으로 오셔야지 저희가 지금까지 말했던 마커가 보여요. 마커로 왔을 때 마커 모양이 각기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누르시면 마커로 바로바로 찾아가요. 마커 단위로 찾아가요. 내가 그런데 여기서 마커를 이용해서 마커대로 지금처럼 방향키 위아래를 이용하시면 컷 지점을 찾아가는 것처럼 이러지 않고 마커만 바로바로 찾아갈 수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주신다면 지금처럼 인덱스 안에 태그에 와서 마커를 따로 눌러서 나 마커만 찾아갈 거야 라고 해도 되겠지만 키보드의 단축키의 컨트롤 L 옆에 있는 다음 기호와 같은 두 가지의 버튼을 이용해서 마커 단위로 저희가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손쉽게 마커를 이용해서도 내가 위치 표현도 가능하지만 수정사항이나 주요사항에 대해서 마커를 적어 놓으시면 적어 놓은 텍스트 부분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볼륨? 하지만 이런 거는 마커를 넣었는데 다른 마커랑 헷갈리니까 M을 두 번 누르실 때 여기 중간에 투두 마커를 이용해서 여기 속도
조절 원상 복귀 해주세요 라고 남겨놓는다면 지금처럼 마커가 투두 마커는 스탠다드 마커처럼 보라색이 아니라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올로 해서 보시면 이렇게 노트 모양이 돼 있어요. 아, 그러면 편집자나 제3자가 이 장면을 보고 나서는 또는 이 화면을 보고 나서는 아, 여기 수정해 달라는 거구나 이렇게 바로 인식이 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딱 봤는데 빨간 게 있네, 빨간 거가 있다면 아, 여기 수정해 달라는 거구나, 이게 바로 인식이 되겠죠. 그 상태에서 클릭을 해주시면 플레이 헤드가 글로 날아가요. 자, 다른 데 있더라도 바로 그 위치에 가죠. 그 다음에서 수정을 만약에 속도 스피드 원상 복귀 커스텀 들어가서 아니라 노멀로 눌러서 초기화 시켰습니다. 작업이 끝났으니 끝났다고 표시하고 싶다.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세요.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릭 한번, 클릭 한번 색깔이 변해서 내가 작업을 했다 안 했다를 볼 수가 있어요. 또는 마커를 더블 클릭 눌러서 여기 안에 들어와서도 해주시면 이렇게 바뀌니까 작업을 하실 때 편해요. 그 다음 나서 여기에서도 나는 DVD나 어디에서 뭐 구간 설정을 보셨을 거예요. 마커를 눌러 M 두 번을 눌러 마커를 눌러 챕터를 이용해 구간 섹션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영상의 구간 섹션을 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마커를 이용해서 해주시면 작업을 하실 때 편하게 저희가 위치 지정이나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커의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그에 따라서 제가 정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원하는 대로 지우거나 아니면 추가시키거나 기타 등등을 할 수 있겠죠. 룰스로 오시면 제가 미리 지정했던 룰스별로 각각 채널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룰스를 선택적으로 클릭을 하시면 하이라이트 기능이 활성화가 돼서 제가 색깔별로 확인을 미리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그림을 눌러주시면 지금처럼 나는 다이얼로그에 해당해서 오디오 채널만 분리해서 보여줘가 되고요. 두 번째를 클릭해 주시면 이스펜드 오디오가 자동으로 됩니다. 이스펜드 오디오가 자동으로 되고요. 세 번째는 내가 선택한 클립에 해당해서 룰스를 포커스를 맞춰줘 라는 의미인데요. 이거는 프로젝트나 기타 등등 어디론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지금 이 프로젝트 위주로 또렷하게 보여주는 효과를 내는데, 실제로 누르시면 여기 아래에 있던 이스펜드 오디오나 기타 등등이 다 사라지면서 얘만 잘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기능을 온오프 할 때는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제가 지금 작업처럼 보이게 한다면 인덱스 창 안에서 지금 현재 나는 작업 중이에요 라고 파란색 불러 들어옵니다. 여기서 꼭 한 번 더 눌러주시고 하이라이트 동안 해제하고 싶으면 빈 공간을 클릭해 주시면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에딧 룰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전에 사용했던 에딧 룰스가 나오는데 바로 오른쪽에 있는 쇼 오디오 렌스입니다. 얘를 눌러주시면 모든 오디오가 어떻게 된다?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돼서 각각의 채널에 해당해서 내가 보고 싶은 거대로 딱딱딱 끊어서 룰스별로 볼 수가 있으니 이 점을 사용해 주시면 손쉽게 저희가 사운드나 기타 등등 효과를 주시면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이어서 마커 해놓고 난 이 부분에 스피드로 들어가 점프컷 마커에 이용해 나는 마커를 찍은 부분에서 그 부분이 인점을 기준으로 30프레임을 한 프레임으로 표현해줘. 점프컷을 뛸 거야도 됩니다. 이렇게요. 이런 거는 저희가 길거리 지나다니는 한마디로 스케치 찍었을 때 왜 점프컷 뛰듯이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타임랩스 기능부터 시작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빠르게 훑어보듯이 점프컷 뛰듯이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프로젝트 내나 아니면 브라우저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마커를 한 번에 지우거나 관리하고 싶으실 때는 위에 보시면 메뉴창에 마커 이 부분에서 마커스 안에서 내가 선택된 마커를 한 번에 지우겠습니다도 존재합니다. 지우면 딱 지워지면서 한 번에 관리할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챕터 3의 4페이지에 해당해서 플레이 헤드에 대해서 움직이는 것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플레이 헤드라는 거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뷰어 창에서 보고 있는 위치를 얘기하기도 하고 난 이 부분에 무엇을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명령이기도 하죠. 그럴 때 여기 아래에 타임코드에서 클릭 한 번만 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아이콘이 변경됩니다. 여기에서 아까 전에 말했던 시간을 입력해 주시면 나는 프로젝트 내에 30초 부분으로 플레이 헤드가 갔으면 좋겠어. 3000 그리고 리턴 키를 누르시면 플레이 헤드가 이동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클릭 후 나는 2000 하면 이렇게 위치 이동이 되고요. 이거 클릭하기가 귀찮으실 때는 컨트롤 P를 눌러서 단축키 컨트롤 P를 해서 해주셔도 돼요. 이럴 때는 언제 쓰이냐면 클립을 선택하시고 난 뒤 여기 위에서 클릭을 해주셔도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은근히 귀찮으니까 뭐 작업을 하시다가 바로 가고 싶어 컨트롤 P 2000 누르시면 바로 갈 수 있으니까 사용하기가 용이합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걸 알려드릴게요. 플레이 헤드 기준으로 왼쪽은 시간이 마이너스죠. 플레이 헤드의 위치가 55초인데 55초 가량인데 앞은 40초, 30초, 20초. 플레이 헤드 위치 기준으로 오른쪽은 1분, 1분 10초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플레이 헤드를 컨트롤 P 그 다음 나서 플러스 하시면 지금처럼 그림처럼 플레이 헤드 오른쪽으로 화살표가 나오고요. 마이너스를 누르시면 왼쪽으로 나와요. 거기서 플레이 헤드를 지금 현 위치보다 3초 뒤로 가고 싶다. 그렇다면 현 시간보다 3초 뒤로 가줘라는 명령을 내려주시면 돼요. 키보드에서 플러스 300 엔터, 마이너스 300 엔터. 지금 자세히 보시면 TC 부분을 자세히 봐주세요. TC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마이너스 넣는 순간 플레이 헤드 기준으로 왼쪽을, 플러스를 누르는 순간 플레이 헤드 기준으로 오른쪽을 몇 초를 갈 거냐라고 물어봐요. 그럴 때 500 넣으시면 5초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지금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선택을 안 했을 때예요. 자, 여기에서 나는 이 클립을 선택을 하신 이후에 아까처럼 플레이 헤드를 이동해줘처럼 마이너스 300을 넣어주시면 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립에 변화가 생겼어요. 어떻게? B라는 컷은 두고 A 컷과 C 컷에 해당해서 앞, 뒤가 말려있는 파란색이 돼요. 그 상태에서 3초를 넣어주시면 지금처럼 보시는 것처럼 앞뒤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게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클립이 현 위치보다 3초 앞으로 가는, 즉 슬라이드가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시간을 클립을 선택해서 300을 넣어주시면, 수치를 넣어주시면 지금처럼 어떻게 된다? 슬라이드가 된다. 그래서 이게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자, 클립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클립의 앞부분을 선택을 해서 또 플러스 30을 눌러주시면 나는 지금 그림처럼 선택된 클립의 인지점, 앞지점을 플러스 3 어디로? 오른쪽으로, 즉 시간이 증가되니 클립 길이를 줄여버리는 역할이 일어나고요. 클립을 선택하신 이후, 클립의 앞부분을 선택하신 이후에 시간을 마이너스 500으로 넣어주시면 지금 플레이 헤드보다 어디로? 앞부분으로, 즉 클립 자체의 길이가 늘어납니다. 늘어나요. 만약에 길이가 허용되는 범위까지라면 전부 다 늘어나요. 그렇게 클립의 앞부분을 선택해서 내가 만약에 플러스 300을 넣는다면 오른쪽을 3초로, 이렇게 내가 클립을 어디를 선택하고 수치를 어떻게 입력하느냐에 따라 지금처럼 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의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슬라이드는 있는데 왜 슬립이 없냐고 말씀을 해 주실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트림으로 마우스 커서를 바꾸시고 원하시는 클립 선택해 주셔서 시간을 입력해 주시면 슬립이 적용이 됩니다. 지금까지가 저희가 방향키, 그리고 P 옆에 있는 대괄호, 그리고 역슬러시를 이용해서 클립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거기다 더불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입력을 해서 플러스 600을 입력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시간을 조작할 수 있게
할 수 있으니까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의사항입니다. 마우스 기능이 셀렉트일 때 선택 후 숫자 -300을 눌러주시면 단순하게 컷의 길이가 줄어들면서 리플이 활성화가 되지만, 만약에 마우스 기능이 포지셔닝 P였을 때 -300 똑같은 시간을 줄여드려도 지금처럼 시간을 기입해 주시면 갭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지금까지는 저희가 브라우저 내에 임포트를 한 것을 브라우저에서 프로젝트로 내려서 순서 편집 및 저희가 영상 편집을 했다면, 이 상태에서 우선적으로 출력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력하는 방법은 우측에 보이는 네모에서 내보내는 쉐어 박스를 눌러, 쉐어 기능을 눌러 마스터 파일을 클릭을 해주시면 나는 영상을 마스터 파일 형식으로 출력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갖게 되고요. 여기 안에서 보시면 영상을 내가 어떻게 편집했는지 미리 보기가 가능하고, 프로젝트 이름의 파일 명으로 됩니다. 연동돼서 그때 난 여기서 수정도 가능하는, 이렇게 이름까지 수정이 되고요. 제작자, 그리고 영상을 만드시면서 사용됐던 태그까지 같이 포함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아래에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프로젝트에 따른 화면 크기가 고정이 되어 있고, 프로젝트에 따른 프레임 레이트도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디오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영상 프로젝트의 전체 길이에 해당하는 영상 크기를 보여주고 있으며, 오른쪽에는 예전에 좀 사용이 됐던 아이튠즈에서 우리가 영상을 넣었을 때처럼 이게 호환이 되는 거를 확인을 해주는데, 요즘은 뭐 그렇게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옆에 보시면 제가 출력에 해당해서 용량입니다. 이걸 좀 더 하나 알아주셨으면 좋은 건 바로 인아웃 점이에요. 내가 만약에 레인지 인 아웃 점을 설정을 한 이후에 난 프로젝트를 출력할 거야. 쉐어 박스로 가도 되지만 마우스 우측 버튼, 프로젝트 우측 버튼을 눌러 쉐어 프로젝트에서 마스터 파일을 누르셔도 똑같은 기능입니다. 나는 영상의 인아웃 지점만 출력하겠습니다. 선택된 구간만 난 출력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서 적용이 됩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나서 세팅은 보시는 것처럼 포맷, 내가 어느 용도로 영상을 출력을 할 거예요 라고 여기서 규격을 지정할 수가 있기도 하고요. 이런 규격뿐만이 아니라 위에 보시면 나는 마스터링 파일로서 비디오와 오디오를 동시에 뽑고, 어떤 코덱, 내가 지금 현재 애플 프로레스를 가지고 렌더링을 하고 또는 임포트를 할 때 옵티마이즈를 했기 때문에 출력 파일을 애플 프로레스 422로 출력을 할 거야도 있지만, 다른 상대방한테 보여주기 위해 용량을 줄여야 될 때는 어느 정도 보기 편한 H264를 이용해 용량을 줄여서 상대방한테 보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나서 나는 비디오만 보낼래, 오디오만 보낼래, 그리고 퍼블리싱이라고 해서 애플 디바이스에 맞춰서 비트레이트를 낮춰서 출력을 하겠습니다. 컴퓨터에 맞춰서 나는 비트레이트를 조절하겠습니다. 즉 비트레이트가 각각의 사용 목적에 맞춰서 낮춰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은 실제로 유튜브에 올리실 때나 유튜브에 어디론가 저장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화면의 크기에 따라 비트레이트가 결정이 되어 있으니 이 부분은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비디오, 오디오 선택하신 이후 나는 영상에서 사용된 챕터를 적용을 시킬지 아닐지, 그리고 출력된 이후에 나는 퀵타임 플레이어를 이용해 확인을 할지 안 할지, 이게 세이브만 하고 넘기셔도 되니까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서 룰스로 오시면 이게 재밌어요. 전에 제가 룰스를 설명하면서 역할을 지정한다고 했죠. 그 역할을 맞춰서 멀티트랙으로 오셔서 나는 그 특정 원하는 룰스만 제거, 안 보이게 하고 출력을 할 거예요도 여기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히 오디오 룰스 같은 게 중요한 게 인물 B, 인물 C, 인물 D라고 있을 때 내가 뭐 불우의 사고로 인해서 불우의 특징적인 이유 때문에 한 명의 특정 음을 빼고 싶을 때는 여기서 제거를 해주시면 출력하실 때 그 사람의 소리가 안 들어가요. 이렇게 설정을 해주신 후 넥스트를 눌러 출력을 해주시면 내가 원하는 저장 경로를 물어보고요. 그리고 세이브를 눌러서 출력을 하시면서 여기 열쇠 모양 옆에 보시면 백그라운드 데크로 해서
지금 현재 출력 중인 모양을 볼 수 있고, 여기서 X를 눌러 출력하는 것도 취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 데커에서는 저희가 지금 작업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면서 출력 중인 것을 취소할 수도 있는 구간이니까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영화나 아니면 협업하는 관계에 갖고 있는 작업분이라면 프로젝트를 선택해서 우리가 영상으로 출력할 수도 있겠지만, 영상뿐만이 아니라 파일에 가서 익스포트 XML을 이용해 내가 상대방하고 호환하고 싶은 파일 형식으로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XML을 이용하시면 제3의 사람과 나랑 소스만, 즉 원본 소스가 똑같이 동일하게만 갖고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프로젝트를 똑같이 살려서 똑같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본 소스를 만약에 제주도에 있는 사람한테 보내고 메일이나 구글 드라이브, 웹하드를 통해서 원본 데이터만 제주도에 보내놓고 저는 여기 서울에서 편집을 한 다음에 XML만 전달해주면 그 사람이 그 프로젝트를 열어서 확인할 수도 있다는 거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